자,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 집행공탁 뒷부분입니다. 계속 이제 중복이 아주 집행법과 막 섞이기도 하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앞에 할 때 많이 이렇게 중복됐던 지문이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집행공탁 이번 시간에는 223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금전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91조에 따라 이제 248조 1항이 준용되는 에서 공탁한 후에 가압류권자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명령을 얻어서 공탁소에 출급 청구한다면,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 자기 혼자라면 공탁과는 사유신고할 필요 없이 직접 출급 청구를 인가할 수 있다. 직접 출급할 수 있느냐?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될 건데요. 그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습니다. 이 채권을 이렇게 가압류한 경우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겠던 건 한데, 얘가 가압류를 이유로 이렇게 공탁을 하면 이게 형식적으로는 집행공탁이라서 나중에 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 전부가 있었을 경우에 경합이 없어도 반드시 배당으로만 찾게 돼 있어요. 배당으로. 직접 찾지를 못해요. 이게 뭐와 다른 점이냐면, 이 가압류 했을 때 채무자가 해방공탁한 경우, 자,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한 경우에는 가압류가 풀어지면 바로 찾지만, 채무자가 가압류가 없어졌으니까 가압류가 본압류 이전됐을 때는 채권자가 반드시 배당으로 찾아야지 직접 찾지를 못해요.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해방공탁한 것은, 얘가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하면 이거는 직접 찾아요. 직접. 뒤에 계속 나올 거죠. 그래서 주의할 게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라서,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이용으로 집행공탁한 경우에는 나중에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면 그게 경합이 없어도 배당으로만 찾는다. 배당으로만. 채무자가 해방공탁한 것은 본압류로 이전되면 이거는 직접 찾는다. 사유신고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사유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3채무자가 우리 집행공탁한 거라서. 나머지 다 맞는 건데요. 금전 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서 거듭 압류, 그러니까 경합이 될 경우에 그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요 경우 이제 이렇게 초과해서 경합이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알아둬야 돼요. 공탁금의 가압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탁과는 사유신고가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할 수도 있고 그 경합된 추심권자 중 한 사람한테 지급해도 면책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추심권자가 공탁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제3채무자는 면책되고, 이런 경우 이제 이 추심채권자한테 아무나 짜고서 이렇게 줘가지고 문제가 생길까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경합된 경우에 가압류권자 청구가 공탁 요청이 있으면 이때는 전액을 공탁해야 된다. 의무공탁. 뒤에 좀 이따 의무공탁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 경합된 상태에서 가압류권자들이 공탁 요구하면 전액을 공탁으로만 해야 되고, 조성 면책이 안 되고, 공탁 요청이 없으면 경합되더라도
공탁을 하지 않고 직접 줘도 면책되고, 요게 공탁관과 다르다. 공탁관은 경합이 되면 무조건 사유 신고해야 되는데, 배당으로만 가야 되는데 다르다 이거죠. 저기로. 자, 요건 이제 뒤에 좀 나올 거니까 요 정도만 보고, 그래서 이렇게 압류 경합됐을 때 청구를 해놔야 된다. 그래, 공탁 요청을 해놔야지만 의무가 된다. 특정인에게 줘서 면책되지 않게.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했어요. 그걸 신고하기 전에. 그러니까 채무자 재산이 있고 제3채무자한테 이렇게 가져올 채권을 추심했어. 그럼 이게 존재하지 않겠죠. 추심했으니까 이제 변제한 거지. 내가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류가 있으면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금액을 공탁하고 신고하도록 있어요. 얘는 이거를 공탁하고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경합된 경우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공탁과는 경합되면 무조건 신고인데, 얘는 경합된 경우에 공탁을 할 수도 있고 얘한테 줘서 면책될 수도 있고, 그럼 얘가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 짜고서 노숙자 있는 사람들 명의로 이렇게 장난칠까봐,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이렇게 공탁 요청을 해놓으면 제3채무자도 공탁으로만 해야 된다. 의무 공탁. 그거죠. 자, 금전 채권에 이번에 압류를 이유로, 이걸 잘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건 가압류고, 가압류는 나중에 본안재판 이겨가지고 본압류로 될지 본재판에서 질지를 모르다 보니까 어정쩡하지만 성격이, 압류만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에 압류가 있어서 공탁한 경우에는 압류가 취소되거나 취하되더라도 배당으로만 찾아야 돼. 이거를 법원의 지급위탁, 배당으로만 찾게 돼 있어요. 가압류는 해제되면 피공탁자가 직접 찾을 수 있는데, 압류는 해제되더라도 공탁 후에는 배당으로 전환이 돼서 배당으로만 찾아야 된다. 배당으로만. 금전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에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면 이걸 붙여가지고 직접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어요. 자, 똑같죠? 똑같은 경우에도 압류냐 가압류에 따라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씩 받습니다. 자, 우리 교재 이제 224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 문제도 저 뒤에 문제를 보고 보면 좋은데, 앞에 문제, 뒤에 쉬운 문제들이 계속 반복돼요. 뒤에 가서는. 근데 그게 먼저 나왔으면 하는 생각 아쉽긴 하지만, 교재 순서대로 보다 보니까 가장 옳은 것은, 제가 틀렸다는 얘기야. 자, 옳은 것부터 볼게요. 압류 경합을 이유로 공탁 신고 후, 공탁 사유 신고 후, 이렇게 봐봐요. 이걸 먼저 볼게요. 갑의 을에 대한 물품 대금 채권. 갑이 을에게 채권이 있었단 말이야. 여기에 병이, 여기 1억 원이 있는데, 병이 7천만 원 가압류. 또 갑의 다른 채권자 정이 5천만 원 압류 추심, 5천만 원 압류 추심. 자, 1억 원에 대해서 가압류 7천, 압류 추심 5천, 1억 2천이 된 거죠. 이 그렇고, 압류 경합을 이유로 공탁 사유 신고가 있은 후
공탁하고 사유 신고할 때까지가 배당 요구 종기다. 사유 신고 종기 후 갑에 대한 다른 채권자 무가 6천만 원 임대료 채권으로 추가로 압류 추심 받은 경우 무는 얘는 공탁하고 사유 신고하는 순간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났기 때문에 사유 신고 후에는 그게 공탁금으로 남아 있어도 배당에 참가할 수가 없다. 그죠? 사유 신고 후에는 공탁 신고 후에는 압류 가압류 할아버지라도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게 맞는 지문이야. 나머지 틀린 거 왜 틀렸는가 볼게요. 자, 앞에 지문이 좀 길고요. 뒤로 갈수록 짧고 반복이 많습니다. 자, 1번을 볼까요? 요건 그대로 두고 갑이 을에게 1억이 있고 여기 병이 가압류 7천, 여기 정이 5천, 추심. 자, 갑은 압류 경합을 이유로 1억 전에 1억 갑은 압류 경합을 이유로 갑의 을에 대한 1억 원의 물품 대금 채권에 전액에 대하여 집행공탁을 할 수가 있고, 자, 병이 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1억 원 전에 대해서 공탁을 해야 의무가 생긴다. 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제3채무자야. 여기가 채무자고, 그죠? 제3채무자. 이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공탁하는 게 아니라 제3채무자, 을이 집행공탁을 할 수 있고, 병이 공탁을 요청하면 경합이 됐으니까 공탁을 요청하면 1억 원 전액에 대해서 공탁할 의무가 생긴다. 아주 눈 깜짝하게 틀리기 쉬웠죠. 뒤에 내용은 다 맞는 건데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을로 해야 된다. 을. 제3채무자. 채무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가 갑이 을에 대한 1억 원 채권, 갑이 채무자, 여기 제3채무자, 여기에 막 들어온 거니까 을이 집행공탁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을. 일본의 지문은 갑과 을을 바꿔놓은 거라 까딱하다가는 뒤에 내용은 틀린 게 없는데 당사자. 두 번째, 압류 경합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 공탁자는 압류 결정문과 가압류 결정문을 첨부해야 한다. 이때 압류 결정문, 가압류 결정문 복사본도 된다. 정본도 되고, 이걸 정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건 틀린 거로 좀 쫀쫀하죠, 문제가. 정본도 되고 복사본도 가능하다. 다만 중요한 거는 공탁한 뒤에 공탁서는 원본을 집행법원에 사유 신고할 때 공탁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사유 신고할 때 공탁서 원본을 제출하지만 압류, 가압류는 정본, 사본 상관없다. 자, 압류 경합을 이유로 공탁한 후 공탁 사유인 가압류와 압류 추심이 전부 실효되었더라도 갑은 이게 압류, 가압류가 풀어졌더라도 이 풀어졌다는 걸 증명을 첨부해서 직접 청구할 수가 없고, 압류 후에는, 그러니까 압류를 원인으로 공탁 후에는 배당으로 전환이 돼서 배당으로만 받는다. 이걸 실효되더라도, 해제도 못하고 해제됐더라도 배당금 받을 권한을 포기하는 의미밖에 없다. 그래서 압류를 이유로 공탁한 후에는 압류를 해제해도, 압류가 다 없어져도 배당으로만 가져가게 돼 있다. 압류 해제도 안 되고, 이게 가압류와 다른 점이다. 가압류는 해제되면 찾아갈 수 있는데. 자, 압류 경합을 이유로 공탁한 후 공탁 사유인 가압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가압류만 없었어. 가압류만. 이것만 남았단 말이지. 이것만. 전 가압류 혈액이 실었다는 걸 증명을 해서 압류 추진 명령 정보원 이걸 가지고 직접 출급할 수 있다. 아니다. 배당으로만 찾아간다. 왜? 압류가 있어서 공탁을 한 거기 때문에 압류 그 후에는 압류류로 공탁한 후에는 이제 전부 풀어지더라도 배당으로 찾아간다. 가압류만 있어서 공탁한 경우에는 가압류가 해제되면 찾아갈 수 있지만 압류가 있어서 공탁한 거는 그 뒤로는 배당으로 전환이 된다. 배당으로. 해제하더라도 배당으로만 찾아간다. 배당으로만. 이 두 문제 앞에 지금 본 문제랑 두 문제만 잘 숙지하면 나머지 것들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 3번 문제처럼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지문 반복이 이런 식으로. 자, 갑의 을에 대한 1억 원에 대해서 갑의 채권자 병이 추심명령 3천 1억 3천이 송달됐고 그 뒤에 정이 추심명령 5천 이 나중에 도달했다. 자, 1억 원인데 병은 3천 정은 5천 무슨 말이야? 1억보다 이거 합계 금액이 작다. 그래도 을은 제3채무자 을은 이 8천만 원만 공탁할 수도 있고 압류 안 된 것까지 묶어서 공탁할 수도 있고 그죠? 8천만 원만 공탁하면 압류 들어온 것만 공탁한 거니까 배당으로만 넘어가고 피공탁자 기재할 필요가 없죠. 자, 을은 공탁한 후 어디다 사유신고한다? 먼저 송달된 법원. 먼저 어디가 송달됐죠? 대전께. 수원이 아니라 대전에 신고를 하게 돼 있다. 자, 1억 원을 공탁한 후 압류 들어온 8천 넘는 금액 2천만 원은 을이 변제 공탁 의회에 따라 찾아갈 수 있다. 채무자가 찾아갈 수도 있고 변제 공탁은 회수가 가능하다. 변제 공탁은 집행 공탁은 회수가 안 되지만 자, 을이 8천만 원 압류 들어온 것만 또는 압류 들어오지 않은 것까지 공탁한 후에 정은 누구냐면 5천만 원 압류 수침 들어온 친구. 압류 원인으로 공탁한 후에 정은 배당으로만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으로만 배당으로만 찾아갈 수 있다.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저쪽 자 배당으로만 찾아간다. 다 압류가 해제돼도 채무자도 배당으로만 찾아간다. 자, 몇 번 하다 보면 계속 중복되는 걸 느낄 거예요. 이제 권리공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채권이 일부만 압류되었음에도 압류와 관련된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때 압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제 공탁의 요건, 뭐 수령 거절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는 김에 같이 할 수 있다. 변제 공탁 요건을 묻지 않는다. 압류된 것 공탁하는 김에 압류와 관련된 걸 권리 공탁할 때는 묻지 않는다. 자, 갑의을에 대한 1,000만 원 보증금 중에서 700만 원만 압류가 되었더라도 을은 제3채무자는 700만 원만 할 수도 있고 700만 원 하는 압류와 관련된 1,000만 원 전액을 할 수도 있고 이때 700만 원이 넘는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변제 공탁 사유가 갖지 않아도 요건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채권 전부에 대해서 압류가 있거나 채권 전부 압류가 되거나 압류 경합이 있어서 공탁하는 경우에는 전부 집행 공탁이니까 변제 공탁이 없으니까
피공탁자란을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또 1번, 2번 경우에는 그 압류되지 않은 부분은 변제공탁이니까 피공탁자를 기재하고 통지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좀 나섰지만. 자, 채권의 일부의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된 금액만 공탁할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죠. 집행공탁이니까. 통지도 발송하지 않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22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면. 자, 채권의 가처분이 있을 때는 집행공탁을 할 수가 없어요. 채권의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을 때는 채권의 가처분이 있을 때는 가처분 때문에 돈을 못 주니까 법률상 수령 불능을 원인으로 변제공탁만 가능하다. 가처분은 돈이 아니고 가처분은 배당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가처분은 변제공탁을 하게 된다. 주고 싶어도 가처분 때문에 못 주니까 변제공탁을 하되 가처분 원인이 채권의 귀속을 다툴 때는 객게 아니다 내 거다 이렇게 다툴 때는 가압류 당한 채무자, 가처분 당한 채무자 얘한테 줘야 되는데 가처분이 들어왔다 주지 말라고 가처분 채권자가 이유는 내 거다 이렇게 귀속을 다툴 때는 변제공탁을 하되 피공탁자를 얘 또는 얘 가처분 채무자 또는 가처분권자 둘이 다투니까 귀속을 다툴 때는 이렇게 변제공탁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귀속을 다투는 게 아니라 사행일 원인으로 가처분이 들어왔다면 사행일 원인으로 주지 마라 가처분이 들어왔다면 가처분권자가 자기 거라고 주자는 게 아니라 얘는 사행이 수익자로 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라 이때는 변제공탁을 하되 확지공탁 얘 채무자를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하고 변제공탁 원인 속에 가처분 때문에 주지 못한다고 쓰면 가처분의 효력은 이제 공탁금으로 옮겨져서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복귀하든 등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처분이 된 경우에는 집행공탁을 할 수가 없어요. 맞는 거야. 전부 명령이 확정돼도 얘한테 줘야지 이제. 확정이 안 됐다거나 그러면 압류만 있는 거로 하고 전부 확정됐으면 이땐 집행공탁이 아니라 안 된다. 확정이 안 됐으면 전부권자한테 줘야지.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앞에 압류 및 전부에서 전부가 확정이 안 됐으면 압류만 있는 걸 전제로 이게 가능한데. 자, 을에 대한 금방 봤던 질문 1,000만 원에 대해서 병이 700만 원 가압류를 하는데 압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전액을 압류한 경우에는 이때는 전액이 압류된 거니까 이때는 1,000만 원을 공탁했는데 잘 보세요. 그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에서 얘가 이제 받을 게 7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걸 가압류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압류. 근데 잘 보시면 이 별지 목록에 자 700만 원은 이 압류 채권이고요. 이걸 받기 위해서 7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다 가지는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임대차 보증금. 자, 이렇게 자, 압류 목록을 잘 보시면 실무상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압류 목록 이렇게 목록 채무자가 우선 여기다 이렇게 쓰고요. 청구 채권 700만 원. 요건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 갑이 을한테 가지는 이게 병이 갑에 가지는 700만 요거 말이야. 압류 채권, 청구 채권, 요 압류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쓰냐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 자, 요거는 압류 채권이고요. 내가 압류할 대상 채권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서 가지는 임대차 보증금 중 위 청구 채권. 그러면은 1,000만 원 중 700만 원만 압류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700만 원만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 가지는 그냥 임대차 보증금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채권 1,000만 원 이렇게. 자, 압류 방법이 두 가지예요. 채무자가 제3채무자 가지는 임대차 보증금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채권 1,000만 원 이렇게 딱 써버리면 압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전액을 압류한 경우에 이때는 700만 원만 압류했지만 1,000만 원 전체를 압류한 게 봐요. 근데 또 하나가 뭐다? 압류를 제한하는 경우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가지는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중 위 청구 채권 이렇게. 그럼 이건 압류를 제한하는 경우야. 압류를 제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가지는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이렇게 제한하지 않으면 전액에 미치고 제한하면 거기만 미치고. 자, 그 효력이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실무 시간이 아니라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는데 실무에 가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하튼 보통은 제한해서 하고 있어요. 여하튼 지금 공부할 때는 압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700만 원 가지고 압류했어도 1,000만 원 미치고 제한하면 700만 원만 일부가 압류가 되는 거고 요것만 알아두면 되겠다. 시험용으로는. 자, 효력이 다르다. 일부가 1,000만 원 중 700만 원만 압류가 돼서 압류와 관련된 1,000만 원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오버되는 1,000만 원 중 700만 원만 줬을 때 300만 원 압류가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 별도로 변제 공탁 사유가 있어야만 묶어서 한 건으로 공탁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변제 공탁 사유가 묻지 않고 1,000만 원 중에 700만 원만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에 압류 들어온 거 플러스 전액을 공탁할 때 압류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 공탁 사유가 있든 없든 묻지 않고 한 건으로 공탁할 수가 있다. 제3채무자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다. 자, 그 다음에 갑을에 대한 1,000만 원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병이 700만 원만 특정해서 요렇게 요게 이렇게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요거 특정해서 압류했다면 제3채무자 을은 1,000만 원을 공탁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압류 들어온 걸 공탁하는 김에 압류 안 들어온 것까지 공탁할 수 있지요. 있어. 이때에 압류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변제 공탁 사유가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그래서 요게 틀린 거다. 아주 좋은 지문이에요. 이거 하나만 알면은 전체를 다 알다시피 한 거죠. 이렇게 중복되면 뒤로 갈수록 이제 똑같은 문제가 훅훅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29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229페이지.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금전채권 일부에 대해서만 압류가 있어가지고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하는 경우, 그때는 배당만 있으니까 압류된 것만 공탁하니까 이걸 첨부 안 합니다. 이게 압류가 아니라 일부만 압류더라도 가압류만 있었다면 가압류는 이게 해제되면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거고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같이 성격이 있는 거라 통지를 해주지만 압류는 배당밖에 없기 때문에 배당으로만 취득하기 때문에 압류된 거 공탁하면 첨부하지 않습니다. 1번이 틀린 거야. 일부는 압류되어 있음에도 전액을 공탁하고 신고한 후 압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당연히 집행공탁이지만
압류를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 공탁이므로 초과 부분에는 공탁 사유 신고로 인한 배당 가입 차단료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맞는 얘기예요. 자, 채권에 확정된 하나의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 이게 확정됐다면 줘야 된다. 이 경우에 확정된 후에는 전부권자 줘야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또는 확정된지를 모른다면은 압류만 있는 거로 공탁할 수 있는데 확정됐다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집행공탁을 못하는 거다. 채권 넘어간 거지. 일부에 대해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 관련된 전액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할 수 있다는 원본을 첨부해야 돼. 법원에 신고하게 돼 있다. 채권의 압류를 원인으로 공탁이 이 집행공탁 후 공탁 원인이 된 압류 명령이 실효되더라도 압류 채무자는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배당으로만 찾아가게 된다. 지문이 길었지만 계속 같은 지문이지. 자, 넘겨서 230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갑이 을에 대해서 1억 원 채무를 부담해. 을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야. 1억. 갑이 을에 대해서 1억 채무. 이게 채무자고 이게 채권자야. 을의 채권자 병이 여기 압류가 들어왔어. 이렇게 2천만 원. 이 경우에 갑이 전액을 공탁해 버렸다. 2천만 원만 들어왔는데 옳은 것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수원에 거주하는 갑은 수원에 수원에 거주하는 갑은 얘가 수원법원에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공탁은 이 집행공탁 이런 것들은 관할 제한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있지만 사유신고는 압류법원이 어디예요? 부산. 사유신고는 압류법원에 해야 된다. 집행법원이 압류법원 여러 개 때는 먼저 송달된 법원. 자, 공탁은 제한이 없지만 집행공탁, 사유신고는 집행법원. 그래서 수원에 못한다. 자, 자, 이 경우 그 다음에 답을 먼저 볼까요? 공탁 후에는 공탁 후에 갑은 민법 조항의 근거로 회수할 수 없다. 자, 회수할 수 없다. 이거는 집행공탁 후에 봐봐요. 1,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2천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2천만 원. 그러니까 오버가 됐잖아. 이렇게 압류 금액이. 그러니까 집행공탁만 있으니까 회수할 수가 없어요. 맞는 거야. 만약에 2천만 원 줄 게 있는데 1,000만 원만 들어와서 묶어서 공탁했다면 압류된 금액은 회수할 수 없지만 압류 안 된 그 부분은 변제 공탁에 따라 회수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압류가 크니까 이거보다 못해. 이건 맞는 거고요. 줄 돈보다 압류가 크게 들어왔으니까 변제 공탁이 없으니까 이건 기재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통제할 것도 없지. 줄 돈보다 크게 압류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 1,000만 원. 자, 첫째 1번 지문
공탁은 제한이 없지만 사유신고는 압류법원으로 1,000만 원에 대해서 2천만 원 들어왔으니까 압류 대상보다 압류 들어온 게 더 크니까 변제 공탁이 없으니까 기재할 수가 없고, 압류 공탁하면은 공탁하는 순간 배당으로 배당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압류가 풀어지더라도 배당으로만 받지 직접 찾을 수가 없고, 자, 공탁 후에는 집행공탁이니까 변제공탁 회수 민법 이건 적용이 없고, 자, 변제공탁에 대해서만 회수할 수 있는 거다. 자, 앞에가 1,000만 원이다. 이걸 1억으로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보냈어요. 자, 그 다음에 231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을의 갑이 이렇게 제3채무자예요. 제3채무자. 여기 채무자. 보증금 2억이야, 2억. 여기서 병이 압류 추심이 들었다. 병이 압류 추심이 1억이 들어왔어. 1억. 자, 2억 중에 1억이 압류가 들어왔는데 그냥 2억을 다. 그래서 2억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압류된 금액 1억 원을 공탁하려래. 2억 원 중에 1억이 압류가 들어왔고 1억만 공탁을 하려래. 1억. 자, 1억을 공탁하면 전액 배당이 개시되겠죠. 압류한 것만 했으니까. 압류 결정문은 사본도 가능해요. 근데 공탁한 후 사유신고할 때 공탁선언 원본을 내야 돼요. 근데 압류 결정 가면 사본도 가능해요. 자, 이때 이제 압류 들어온 친구는 배당으로만 누구나 다 배당으로만 찾는다. 또 이게 공탁한 후 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을은 압류가 다 풀어졌더라도 배당으로만 찾아야 된다. 배당. 지급위탁으로만. 자, 피공탁자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왜? 1억만 했으니까 압류 들어온 것만. 이거는 변제공탁이 없으니까. 벌써 중복이 많이 된 걸 알겠죠? 이건 시작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중복될 겁니다. 이제. 자, 2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자, 갑이 또 제3채무자 을에게 2억 원을 이게 이게 제3채무자예요. 2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요. 2억. 을의 채권자 병이 압류 추심이 1억이 들어왔어. 1억. 근데 이번에는 1억만 공탁이 아니라 전액을 공탁하려고 해. 전액. 그죠? 그걸 가지고 거의 비슷한 거죠. 문제들이 중복이 많아요. 갑은 을을, 이거는 2억 원 중에 1억만 들어왔는데 2억 원을 공탁하니까 압류 안 들어온 금액이 있으니까 을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압류 안 들어온 것 때문에 통지도 해야 되고 우편료도 내야 되고, 압류가 효력이 미치지 않는 변제공탁 부분은 민법상 해수가 인정이 되고요. 자, 갑이 착오로 2억 원을 사유 신고한 경우 전액에 대해서 배당가입 차단되므로 후에 얘가 찾아갈 출구권에 대해서 압류한 채권자가 있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가 아니라 1억만 집행공탁이니까 사유신고로 2억을 했더라도 1억에 대해서만 배당가입 차단효가 생기고, 사유신고하는 순간 1억을 넘는 부분은 변제공탁이니까 배당가입 차단효가 생기지 않는다. 차단이 안 된다. 갑이 병의 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사유신고를 안 하면 병이 갑을 대신 사유신고할 수 있도록 해놨다. 압류를 원인으로 갑의 공탁이 된 후 병의 압류가 실효됐더라도 공탁금을 직접 회수할 수는 없고 배당으로만 정리가 되게 돼 있다. 집행공탁 부분은
압류가 실효되어 있어도 회수가 되지 않는다. 집행공탁은 민법상 회수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민법상 이건 변제공탁에만 회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집행공탁에는 그게 다 없어졌어도 민법상 회수는 인정이 안 되고 배당으로만 정리가 된다. 착오가 아닌 이상. 원인 소멸한 거 가지고는, 자, 나중에 압류가 소멸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2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니, 233페이지. 자, 옳은 것은 제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을이 갑이 제3채무자예요. 제3채무자. 7천만 원 보증금 채무자, 7천만 원. 자, 을의 채권자 병이 여기 5천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야. 5천만 원에 대해서 압류 추심이 들어왔어. 근데 얘가 전액을 공탁하려고 그래. 채무 전액. 5천만 원만 압류가 돼 7천만 원 공탁했다.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을이 채무자, 얘가 제3채무자, 여기 병이 5천만 원 압류 추심권자예요. 1번 7천만 원 중에 5천만 원만 들어왔으니까 2천만 원 부분은 변제공탁이니까 피공탁자를 기재하죠. 누굴 기재해야 돼? 얘를 기재해야 되겠지. 압류 안 들어온 건 이거는 변제공탁이니까 을. 갑은 공탁서에 병이 아니라 을을 기재한다. 을을 통지 첨부해야 되고. 집행공탁에서 압류권자, 가압류권자는 기재를 안 한다. 원래 집행공탁은 피공탁자가 없다. 왜? 나중에 배당을 누가 받을지, 또 얼마를 받을지를 모르는 거라 집행공탁은 피공탁자 기재가 없어요. 변제공탁만 있다고. 변제공탁 부분은 을을 기재를 했지. 병은 기재할 일이 없다. 압류권자는. 을의 채권자 정이 공탁금 중 2천만 원을 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 자, 여기서 뭐냐면 7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은 압류 추심으로 공탁을 했는데, 그럼 2천만 원은 변제공탁이잖아요. 변제공탁. 얘가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2천만 원에 대해서 다른 애 정이 요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을 받았다면 얘는 압류 추심 명령 가지고 바로 직방으로 찾아갈 수 있다. 얘가 찾아갈 걸 압류 추심한 거니까. 자, 찾아갈 수 있다. 이때 공탁 통지서는 첨부하지 않죠. 강제 집행으로 찾아갈 때는. 여기서 알아둘게.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3채무자가 이렇게 집행공탁한 부분은 배당으로만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집행공탁한 게 아니라 변제공탁한 거예요. 변제공탁금을 압류 추심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뭐 직접 찾는 거예요.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한 거는 배당으로만 정리하는 거고, 변제공탁한 거를 압류 추심하면 걔 대신 내가 찾아가는 거지. 공탁 통지서 첨부 서면이 아니잖아요. 강제 집행으로 할 땐 그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요걸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한 거는 배당으로만 정리가 되고, 이미 변제공탁한 거는 뭐 그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7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만 압류가 안 되는데 3천만 원에 대해서 얘가 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증명을 받아가지고 회수 안 된다. 2천만 원만 회수가 된다. 2천만 원만. 왜? 1천만 원은 집행공탁이니까. 2천만 원만 변제공탁이니까.
근데 이걸 회수할 때 공탁서가 있어야 회수가 되는데 공탁서가 어디 들어가 있다? 집행공탁할 때 공탁서 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공탁할 때 가압류, 압류는 사본도 되는데 정본도 되고 사본도 되는데 집행공탁 할 때 공탁서는 사유신고할 때 공탁서는 공탁서 원본이 들어가 있으니까 회수할 때 공탁서 원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요 집행법원에 가서 내가 너한테 사유신고할 때 낸 거를 네가 보관하고 있다는 증명서면을 받아서 회수할 수 있는데 액수가 잘못됐다. 2천만 원만. 갑은 공탁한 후 7천만 원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압류 들어온 5천만 원만 사유신고를 한다. 자, 이렇게 계속 동일한 내용인데 똑같이 낼 수 없다 보니까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자, 234페이지를 봅니다. 자, 내용이 거의 또 비슷하겠죠. 또 이게 또 옳은 곳을 해놨잖아요. 자, 갑이 또 을에 대해서 이게 갑이 제3채무자야. 여기 채무자 2억 원의 물품 대금이 있는데 을의 채권자 병이 1억 5천만 원만 압류추심이 들어왔어. 근데 얘가 이번에 2억을 다 공탁하고 신고했다. 옳은 것은 거의 같은 문제죠. 갑은 병을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게 아니라 을을 이 압류권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집행공탁할 때. 변제공탁할 때 당연히 기재하지 않고. 병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을에게. 변제공탁이니까. 병은 여기 압류 들어온 친구고. 갑은 집행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서 2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압류 안 들어온 변제공탁 5천만 원만 회수할 수 있는 거다. 집행공탁 부분은 회수할 수 없다. 자, 3번 병이 압류추심 정보 및 송달 증명을 첨부해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출급 청구하는 경우 아무도 없다 나 혼자 다 달라고 하더라도 얘가 집행공탁한 거기 때문에 직접 못 찾아가고 반드시 배당으로만 찾아간다. 배당. 이렇게 변제공탁한 걸 압류추심했다면 찾아가지만 집행공탁한 건 집행으로 정리가 되게 돼 있다. 자, 병의 압류추심 명령이 나중에 공탁한 후 취소되더라도 직접 출급할 수 없고 배당으로만 정리된다. 자, 그 다음에 235페이지 밑에 문제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되죠. 갑은 을에게 6천만 원. 자,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 6천만 원. 이번엔 갑이 을에게 6천만 원 받을 게 있어가지고 을이 병에 대한 이렇게 보증금 1억 원을 가압류했다. 이번엔 이렇게 돼 있어요. 을이 병에게 제3채무자예요. 1억 원이 있어요. 이거를 6천만 원 빌려준 돈 가지고 가압류를 했어요. 이제 갑이 가압류했고, 그 다음에 정이 퇴직금 7천만 원 기에서 압류추심을 받았다. 얘는 가압류고, 그래서 이 보증금은 1억 원인데 여기 7천만 원 가압류하고 6천만 원 가압류하고 1억 원 압류추심, 이건 임금이야. 이게 병합이 됐다. 자, 이때 제3채무자 병은 집행공탁 대신
추심권자 정에게 추심권자 정에게 공탁 안 하고 이거를 줄 수도 있다. 이 퇴직금을 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공탁이 의무가 아니다. 왜? 공탁 요청이 안 들어왔으니까. 면책된다. 면책. 자, 병이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 통지서 첨부하지 않죠. 왜? 줄 돈은 1억 원인데 1억 원인데 압류 들어온 거는 6천하고 1억하고 해서 오버가 경합이 되니까 변제공탁이 없죠. 전부 집행공탁만 있으니까 경합이 되니까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자, 병은 공탁한 후에 가압류 법원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가 먼저 들어왔더라도 집행법원, 본압류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된다. 본압류. 본압류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된다. 가압류 법원이 아니고. 자, 병은 선택적으로 7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집행공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압류가 경합이 되면 압류 효력이 확장되기 때문에 압류 경합이 돼서 대상 채권보다 압류 합계 금액이 커지면 압류효가 확장이 돼서 전액을 공탁해야 된다. 예? 일부만 할 수가 없다. 압류가 경합이 되면 전액을 해야지 일부만 할 수 없다. 이게 압류가 일부만 들어왔을 때는 그것만 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다 할 수도 있는데 경합이 되면 전액을 해야 된다. 자, 공탁 후 정은 임금 압류 추심권자는 직접 청구할 수가 없고 반드시 배당으로만 찾아가게 돼 있다. 지급위탁으로만. 법원의 지급위탁 배당으로만 찾아가게 돼 있다. 자, 문제가 아주 괜찮았어요. 이제 한 6문제 정도만 이제 봅니다. 자, 의무공탁에 관한 거예요. 자, 을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는데, 갑은 을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는데, 그 을이 채권자야. 그리고 갑이 제3채무자고, 제3, 1억 원. 을의 채권자 병이 1억 원 중 7천만 원에 대해서 압류 추심이 들어왔고, 또 다른 채권자 정이 6천만 원 합치면 오버가 되네요. 아니구나. 6천만 원에 이번에는 압류 추심이 아니라 배당 요구만 했네. 배당 요구. 자, 이런 상태에서 정이 배당 요구권자가 공탁을 요청했다. 자, 여기서 이거예요.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압류권자나 가압류권자가 공탁을 요청하면 의무공탁이 되되 압류가 경합이니까 압류 효력이 확장돼서 전액을 공탁해야 되고, 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배당 요구만 한 친구가 공탁을 요청하면 역시 의무공탁이지만 이때는 요 압류된 금액만, 그래서 7천만 원의 압류가 들어왔고 이 중에서 그 배당 요구만 했다고 하면 압류 들어온 금액만 공탁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면 공탁을 요청하면 의무가 돼요. 의무가 돼. 이제 공탁을 안 하면 안 돼. 근데 그 금액이, 공탁할 금액이, 의무 공탁 금액이 압류가 경합이 돼서 압류 가압 조건자가 들어오면 전액, 배당 요구만 한 친구가 들어오면 압류 들어온 금액만, 배당 요구는 압류 확정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압류 들어온 7천만 원만 의무가 된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억 원, 갑은 을에게 1억 원 보증금, 을이 임차인이고 갑이 제3채무자예요. 1억. 을의 채권자 병이 7천만 원 압류추심을, 일부만 압류추심 들어왔죠.
근데 전액을 공탁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갑은 공탁할 때 피공탁자리에 을을 기재합니다. 을. 이 압류 들어온 애는 기재하지 않고 병은 통지하고 압류 안 된 부분은 변제 공탁에 따라 찾아갈 수 있고 을이 압류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회수도 할 수가 있고 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한 후에 압류가 실효되었다면 취소됐다는 걸 붙여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행공탁에서는 회수가 인정이 되지 않고 배당으로만 정리하게 돼 있다. 배당으로 채무자가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갑이 전액 신고했더라도 압류된 부분만 배당 가입 차단이 되고 압류 안 된 부분은 변제공탁이니까 배당 가입 차단 효과가 없고. 자, 그 다음에 2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그렇지. 자, 역시 을에게 갑이 1억이 채무가 있어요. 그래서 병이 8천만 원 압류 수침이 들어와서 전액을 공탁할 날에 옳지 않은 것은 을을 기재하고 통지, 을을 기재하고 통지 8천만 원은 사유신고, 압류 들어온 거 부분 초과는 2천만 원은 변제공탁, 회수도 가능해. 출국도 가능하고 취소됐더라도 8천만 원, 8천 원 부분은 압류가 취소됐더라도 직접 회수할 수가 없고 회수할 수도 없고 배당으로만 정리하게 돼 있다. 변제공탁만 회수가 인정돼 집행공탁은 회수가 없다. 2천만 원은 그냥 압류 안 된 거니까 찾아갈 수 있고 똑같은 문제죠. 거의 액수만 틀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239페이지 자 거의 똑같은 문제. 1억 원을 임대 이중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이 6천만 원만 들어왔고 전액을 공탁한 경우 숫자만 다르게 한 거예요. 을을 기재해야 되고 압류 금액은 신고해야 되고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할 수 있고 취소되더라도 이거를 회수할 수가 없이 배당으로만. 똑같은 문제죠. 앞에 방금 전에 본 거랑. 자, 그 다음에 240페이지 거의 같은 문제가 1억 원 중 7천만 원이 들어왔고 자, 그 다음에 7천만 원만 1억 원 중 1억 원 중에 7천만 원 압류가 들어왔고 압류된 금액만 공탁하려고 한다. 거의 같은 문제예요. 이때는 압류된 것만 하니까 변제공탁이 없으니까 피공탁자 기재할 수도 없고 통지할 필요도 없고 사유 신고해야 되고 그럼 이게 배당 요구 종기고 배당으로만 정리하고 공탁 후 압류가 실효되더라도 회수할 수가 없고 배당으로만 정리되고 집행공탁은 회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두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자,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 이번에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예요. 이제 가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액 또는 전액을 공탁할 수가 있고요. 공탁한 후에는 일단은 가압류 법원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가압류 신고는 본압류가 없으니까 배당을 못하니까 집행법원이 없으니까 가압류는 붙잡아만 놓는 거니까 신고는 하되 형식적인 신고다. 알려주는 의미밖에 없다. 배당 가입 차단도 안 되고 일부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을 할 때 그 가압류 들어온 것만 피공탁자를 기재합니다. 본압류는 안 하지만 본압류는 배당이니까 가압류는 이게 배당으로 간 것도 아니고 붙잡아 놓는 거라 그래서 가압류 들어온 것만 하더라도 기재합니다. 나중에 가압류가 풀어지면 걔가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돼 있죠. 이게 본압류와 다른 점이다. 채권 일부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채권액 또는 전액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후에는 즉시 공탁절을 붙여서 신고를 합니다. 형식적이지만.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압류가 이번엔 압류네.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피공탁절 기재 안 합니다. 이거는 요거랑 다른 거예요. 요 위에 거랑. 가압류의 경우는 기재하는데,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압류, 이거 조심해야 돼. 가압류인지 압류인지 있는 경우에 압류와 관련된 전액을 공탁할 때는, 그때는 압류 안 된 부분 때문에 기재를 하고, 피공탁절 안에. 자,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같아요. 자, 가장 옳은 것은 저 틀렸던 얘기예요. 자, 볼게요. 갑의 을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갑이 여기 있고, 이제 을이 여기 있어요. 제3채무자예요. 1억 원에 대해서 1억 원. 채권자, 갑의 채권자 병이 가압류를 했어. 가압류. 6천. 여기 1억이 송달됐고, 그 뒤에 정이 또 가압류를 신청했어. 7천. 가압류, 병, 가압류, 가압류, 여기도 가압류만 둘이 들어왔어. 합계가 오버가 돼. 자, 1번. 1억 원을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압류만 들어온 경우에는 피공탁절 기재합니다. 자, 피공탁절. 근데 피공탁절 기재하는데 피공탁절 누구로 기재해야 돼? 갑으로 해야지, 갑. 이 가압류권자를 기재하는 건 아니다. 틀렸죠? 피공탁절을 갑으로 해야 돼, 갑. 병정이 아니고. 자, 공탁 통지서를 첨부해야죠.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 통지도 하고 통지서도 붙여야 돼. 얘한테. 을이, 자, 부산지방법원에 공탁한 경우 사유는, 자, 공탁은, 집행공탁은 관할이 없으니까 얻다 하도 되는데, 사유는 가압류가 두 개일 때는 먼저 들어온 법원에, 광주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광주에 신고해야 된다. 집행공탁은 관할 제한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해도 돼. 근데 신고는 관할법원에. 그렇죠? 자, 이제 뒤에 게 미리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압류한 다음에 가압류한 후에 체납 처분 압류가 들어오면, 가압류에 체납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민사 압류라면 배당을 하는데, 압류법원에서 가압류하고 체납이면, 체납은 세무서에서 한 거고, 가압류는 집행법원도 없고, 그래서 이때는 사유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체납관청에 주게 돼 있어요. 사유 신고 이따 뒤에 나올 건데 안 합니다. 민사 압류가 있으면 압류법원에 하는데, 가압류는 배당할 권한이 없어요. 가압류법원은. 체납도 법원도 아니고 체납관청에 주게 돼 있다. 자, 이렇게 공탁을 한 후 갑이 해방 공탁을 해서 취소된 경우, 갑은 4천만 원에 대하여,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 을이 1억 원을 공탁한 후 갑은 병에 대한 갑이 병에 대한 가압류 해방특을 해서 취소된 경우, 갑은, 그러니까 잘 보시면 자, 을이 이걸 1억 원을 공탁한 후 갑이 병의 가압류에 대해서 6천만 원에 대해서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취소. 해부터 해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그러면 갑은 4천만 원에 대해서 이걸 취소된 걸 가지고 출급하는 게 아니라 아직 7천만 원이 가압류가 돼 있으니까 3천만 원만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었다면 6천이 추됐으니까 찾아갈 수 있겠지만 6천이 아니라 7천이 살아있으니까 3천만 원만, 이 액수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거 빼고 안 된 것만 3천만 원만 찾아갈 수 있다. 액수가 잘못된 거였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 집행국탁 앞부분이고 이 앞부분 미리 전에 나온 것도 좀 중복이 있지만 앞으로 뒤에 나갈 게 중복의 시작이라 좀 천천히 나갔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